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언젠가 증명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선택을 그때 당시 하지 않았다면 다른 우주에 나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후회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시간 여행 가능할까요? 미래로 가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다. 두 분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과거랑 미래 중에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서로 다른 시선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두 분의 전문가를 다시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최은미 교수님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지웅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공자 아닌 분들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만한 흥미로운 과학 주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행 우주 진짜 있을까? 두 번째는 시간 여행 가능할까? 이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 말하는 평행 우주 같은 거 있잖아요. 멀티버스, 다중 우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 우주라는 개념과 평행 우주는 영화 속에 있는 것들은 개념이 비슷한 건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중 우주는 비교적 과학적인 어휘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네. 평행 우주는 사실 과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 네네. 있어요. 다중 우주라는 건 사실 방식은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수많은 우주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평행 우주는 이제 그 방식 중에 좀 협소한 한 가지 방식이고요. 단순히 모습이 조금씩 다른 우주를 넘어서서 거의 똑같은 우주가 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주와 극단적으로 다른 다양한 우주까지를 이제 상상하는 다중우주 개념 정도까지는 과학적인 맥락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저희 이제 물리에서는 실험, 관측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는데 네.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방식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가. 검증하고 관측할 수 없으면 과학은 아니잖아요. 물리에선 적어도 그렇게 아. 표현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물음표.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저도 다중우주가 조금 점잖게 표현하면 뭐 물론 이제 그거 좋아하시는 연구자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수학적인 유희 정도라고 전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저도 천문학자다 보니까 관측을 해서 입증을 해야 믿을 수 있는 좋은 과학이라고 훈련받았거든요. 근데 다중우주는 참 이론부터,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치사한 이론인 게 치사해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우주예요. 아니 왜 안 보이는 거야? 관측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이야? 라고 저희가 따지면 그것이 바로 다중우주의 정의란다 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약간 반박도 할 수 없는, 그러면 다중우주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아니겠네요? 그 받아들여지고 있다의 의미가 조금은 네. 애매할 것 같은 게 실제로 어떤 관측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 대신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능성은 없지 않다. 여기에 이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까지는 있는 거죠. 이 다중우주의 이론적 출발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역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뭐 출발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제 양자역학이랑 연결 짓는 분들은 계시죠.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가장 좀 미스테리하고 유명한 개념 중에 중첩이 있는데 네. 이게 여러 상태가 겹쳐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 방사능을 감지하면 이렇게 나오는 독약이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밀폐된 방에. 근데 이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을 수도 있고 안 내뿜을 수도 있는 중첩 상태가 존재를 하거든요. 원소에서는 다들 중첩 있다라고 다들 이제 좀 쉽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면 방사능이 나왔으면 독약이 나와서 고양이가 죽었을 거고, 방사능이 안 나왔으면 독약이 안 나와서 고양이가 살았을 거잖아요. 그럼 원소의 중첩 상태가 고양이의 생사의 중첩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유명한 중첩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니? 라는 사실 슈레딩거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비유를 들었던 건데, 네. 근데 사실 중첩이 존재하는 게 네. 실험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고양이가 죽어 있을 거고 그렇죠. 뒷면이 나오면 고양이가 살아 있을 건데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 상자를 안 열어본 상태에서는 산 것과 죽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가 있을 거다. 그거를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 열어보기 전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얘는 살았으면서 죽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첩 상태예요. 네. 그죠? 그 상자를 이제 열면 우리가 열면. 관측을 하는 거죠. 네, 관측을 하면 죽거나 살 텐데 여기서 이제 다중우주랑 연결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저는 열었을 때 고양이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어떤 다른 우주에서는 이 고양이를 열었을 때 죽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예.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우주로 분리가 된 거죠. 고양이가 산 살아있는 우주, 우주와 죽은 우주가 이렇게 평행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계속 이런 게 파생되고 파생되면서 무수히 많은 비슷한 우주가 서로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예전에 그게 생각나요.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네, 지웅배님은 모르시나요? 이 세대 모르시네요. 차인가요 이게? 갑자기 아, 저 아는 척하면 부끄러워지네.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도 선택마다 우주가 갈라지는 그런 다중우주 개념을 채용을 한 영화였거든요. 이게 네. 그 아까 평행 우주라는 영화 속 개념을 가져왔지만 네. 이렇게 선택의 순간마다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 네. 그러면 다중 우주 속에는 오승훈이라는 사람이 네.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을 계속 해왔을 테니까. 네.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주가 너무 빽빽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아까 지웅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우주는 그냥 여러 우주의 집합이라서 네. 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이 평행 우주는 정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여러 우주에 단지 다른 초이스 때문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라서 좀 더 SF적이 아닌가. 맞아요. 최미 교수님은 만약에 다중 우주가 있어서 평행 우주가 있어서 다른 선택을 했던 나를 네.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만나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왜요? 네. 뭔가 어. 양쪽일 것 같아요. 그쪽에 제가 음. 더 잘 나가고 있어도 싫을 것 같고 어. 더 안 좋아도 싫을 것 같아요. 어느 쪽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별로 안 보고 그 얘기는 그쪽의 나를 나로 느낀다는 거 그럴 것 있겠네요. 같아요. 지훈교 교수님은 어때요? 정말 새로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막연하게 그동안 수많은 다중우주들 속에 또 다른 지웅배들이 있다면 그중엔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기적인 생각을 했는데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지웅배들을 또 만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다른 우주의 나도 나로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는 다중 우주 개념 중에 시뮬레이션 다중 우주라는 개념도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철학적인 개념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텐데 네.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다양한 가상의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실제 우주가 있으면 한 실제 우주에서는 수많은 그 가상의 우주를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겠죠. 근데 그 각자의 컴퓨터 속에 구현된 또 다른 가상의 우주 속에서 또 적당히 자원이 충당이 되고 또 발전된 가상의 문명이 생긴다면 그들은 또 그 안에 또 다른 수많은 새끼 가상 우주들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손 우주를 계속 만들어내면 개수로만 봤을 때 실제 우주 대비 나중에 파생된 자손 우주의 개수가 훨씬 많겠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러면 확률적으로 실제 우주에 있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양산된 수많은 가상 우주 속에 하나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을까? 확률적으로는 후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주도 자연스럽게 가상의 우주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입니다. 매트릭스가 생각나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인 어. 거죠.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언젠가 증명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다중 우주, 다른 우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면 우리의 관측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평행 우주나 다중 우주를 관측하거나 실제 경험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존재할까? 저는 거꾸로 뭔가 다중우주스러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가 다중우주랑 어떻게 우리 우주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근데 만일 저희가 저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의 영향인 것 같은 어떤 관측 결과를 얻었다면 예. 그 다른 우주는 다른 우주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우주는 그냥 우리 우주의 같은 패밀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관측을 네, 했다면. 했다면 그냥 우리 우주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음.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네. 빛이 닿을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우주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빛으로 보던 못 보던 상관없이 물리적인 힘을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영향을 주는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관측 가능한 탐지 가능한 그 어떤 흔적도 솔직히 남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좀 또 제가 이제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갖게 된 그런 고민인데 우리가 이런 재미난 우주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뭐랄까요?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해지지는 말자.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물론 재미있는 SF적 상상력을 즐기는 거는 당연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얼마나 훌륭한 과학인지 아니면 이건 그냥 아직은 망상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구분 지어주는 노력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두 분은 아니라고 답을 하시겠지. 근데 역시나 두 분이 SF 소설로 다중우주를 쓰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소설은 못 쓰죠.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평행우주, 다중우주라는 이론의 중심 철학 이거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선택을 하지 않은 나, 다른 선택을 했던 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평행우주, 다중우주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맥락을 보니까 다중우주라는 신비로운 개념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맥락에는 약간 후회라는 감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선택을 그때 당시 하지 않았다면 다른 우주에 나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후회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인간이라서 후회를 할 때도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전 이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관측 가능한 저만의 나, 이 우주에 있는 나에게 그냥 충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고 그래서 그 선택의 책임이라고까진 안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로서 있는 나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지금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서 지금의 나를 쌓아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시간 여행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 여행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미래로는 갈 수 있죠. 저도 미래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대하시는 것처럼 네. 버튼 하나 뿅 눌러서 내가 원하는 미래로 슉 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고 네. 그에 상응하는 기다림이 요구되는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하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로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결국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처음 이제 만드신 이론이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미래로 가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다. 과학자가 보는 시간 여행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 속도를 점점 빨리 하면 시간은 천천히 가요. 점점 느리게 간다. 네. 이게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겼고 나이도 당연히 똑같은데 네. 쌍둥이 중에 한 명만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에 타서 시간을 보내고 네. 지구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우주에 갔다 온 쌍둥이가 더 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이다가 오면 시간이 느리게 갔기 때문에 젊다 비교를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말 기대하신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젊어지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10%, 그러니까 광속의 10분의 1로 1년 여행을 하고 온다라고 하면 예. 1.8일 정도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 스케일. 푹 자고 일어나면 되네요. 푹 자고 일어나면 젊어지거든요. 조금. 네. 물 많이 마시고. 네. 광속의 뭐 예를 들어서 50%다. 오, 네. 그러면 1년 동안 갔다 오면 그러면 좀 의미 있게 젊어질 수도 있겠죠. 반년 이렇게 젊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속도의 문제네요.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 수 있냐 없냐? 근데 그렇게 빨리 가려면 지구에서 더 멀리 가야 될 텐데 네. 그럼 중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중력이 작아지면 네. 또 시간이 또 느리게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아, 중력에서 빠르게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서 좋은데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네, 이 둘을 잘 조합을 하시는 걸 연구하셔서 그러면 하셔야. 지구 주위를 계속 빨리 돌아야겠네요. 그럼. 실제 이게 우리 일상이나 아니면 우주인들이 뭐 우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적용되고 있죠. 매일매일. 단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인공위성, 길찾기 어플을 쓰고 내비게이션을 쓰고 할 때마다 GPS 데이터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 GPS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서 높은 고도에 올라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중력도 빠르게 돌고 있고 그래서 중력이 낮은 우주 공간에 가 있는 효과 플러스 네. 일반 상대론적인 효과 플러스 네. 그리고 빠르게 돌기 때문에 벌어지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되게 복잡하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특히 GPS 같은 거는 원자식의 단위로 아주 초정밀하게 동기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그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보정하지 않으면 점차 GPS 좌표가 어긋나게 되고 우리는 당장 내비게이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지구 주위를 계속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게 한 10년 쌓였을 때는 한 뭐 1, 2초가 차이 날 수도 있는. 이게 하루에 네. 대략 38 마이크로초거든요. 38 마이크로초. 네, 하루에.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이니까. 네. 근데 이게 초로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00만 분의 1초 네, 뭐 네. 이러면은 100만 분의 뭐 40초 뭐 이러면 작은 것 같은데 네. 이게 거리로 계산을 하면 아까 네. GPS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GPS가 결국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서 거리를 계산하는데 빛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 정도의 오차는 결국 하루에 약 10km 정도 오차가 쌓이는 거라고 합니다. 빛으로 통신을 하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 차이가 나면 결국에는 거리가 10km까지도 네. 차이가 날 수 있는 굉장한 거네요. 그럼 그걸 계속해서 계산해 가면서 보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신기하고 재밌긴 하지만 뭐 내가 인터스텔라 주인공처럼 블랙홀 가까이 갈 것도 아니고 나랑은 솔직히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맨날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실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공위성의 시계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우선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구에서는 한 12년이 걸려 있고 이런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건 실제로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젊어졌는지. 그 사실 어. 뭐 인공위성까지 갈 것도 아닌 게 예. 이미 그 한참 전에 비행기에 태워서 원자시계를 가지고 아주 미세한 차이기는 했지만 실험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입증을 해왔던 현상입니다. 지웅래 교수님은 천문학에서 우리가 별을 보는 행위 자체가 과거를 보는 거다라고 네.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시간 여행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쵸.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아주 먼 거리를 날아온 과거의 별빛을 지금의 지구에서 본다는 것도 일종의 시간 여행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천문학에서는 먼 거리의 천체는 먼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요 맥락을 룩백 타임이라고 불러요. 시간을 되돌아보는 효과라고 하고 지금으로부터 저 관측하고 있는 곳의 시점이 얼마나 오래 전이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룩백 타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매 순간 우리 머리 위에는 1년 전의 빛도 쏟아지고 100년 전의 빛도 쏟아지고 희미하지만 1억 년 전의 빛도 쏟아지고 그냥 다양한 과거가 중첩되어 있는 하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과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시간 여행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늘 고고학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네. 하늘은 과거를 우리가 과거를 가보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네.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과거로는 왜 못 돌아갈까? 그 부분은 좀 궁금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모든 사실 과학, 모든 약간 논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인과성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상하시는 게 예를 들어 복권 번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뭘 어떻게 했으면 맞아요. 그렇게 뭔가를 제가 과거에 돌아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그 행위가 없었던 세상에 제가 있었던 거고 그 제가 돌아간 건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럼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인과성이 아주 크게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다들 일단 과거로의 여행은 일단 말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그 인과율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이제 제가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가 제 할머니랑 못 만나게 소개팅 장소를 몰래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못 만났으니까 당연히 제가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러면 제가 없었을 텐데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방해한 사람이 그럼 어디 간 거죠? 아, 네. 돌고 도네요. 그렇죠. 돌고 도는 이제 그런 타임 패러독스가 생기니까 우주가 그런 인과율의 붕괴를 허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블랙홀의 개념에서 나온 웜홀이라는 인터스텔라의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웜홀을 통과해가지고 미래로 확 가버리는 거죠. 웜홀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웜홀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기 전에 네. 원래
원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해서 휘어진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졌을 때 네. 어쩌면 반대쪽 시공간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침 우주에서 이야기하는 블랙홀과 비슷하니 그럼 블랙홀의 정반대 개념도 있지 않을까 해서 화이트홀이 나오고, 그러면 그 수학적 세계관 안에서 이쪽 세계관과 이쪽 세계관이 만나는 그 접점, 그게 이제 일종의 웜홀, 벌레구멍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제 SF 같은 개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령 그게 존재하더라도 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워낙에 짧아서 실질적인 출입국 게이트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네.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네. 유지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네. 방금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결국 이 시공간이 휘어졌다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네. 저희가 보통 중력을 이해할 때 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끌어당긴다라고 그쵸.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아인슈타인은 이 개념을 좀 확장해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이 공간에 있으면 이 공간이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판판하게 펼쳐놓은 헝겊이 있다고 했을 때 예. 헝겊에 무거운 추를 하나 올려놓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이겠죠. 움푹 파이죠. 예, 그런 식으로 어. 팽팽한 시공간이 원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다면 그 공간이 볼링공 있는 것처럼 움푹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더 무거우면 더 많이 휘어지고 뼈면 조금 휘어지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다른 물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휘어져 있으니까 글로 또로로로로 굴러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게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 그럼 블랙홀이라는 거는 그 좁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있어서 많이 쑥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천이? 모든 게 이렇게 그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웜홀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블랙홀 안으로 쑥 빠져 들어가면 바깥에 네. 반대쪽에서. 천 반대쪽에서는 통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화이트홀이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아. 게 그 웜홀의. 시간도 그렇게 휘어지나요? 네,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네. 시간하고 공간이 같은 개념으로 묶이거든요. 어떻게 묶이냐면 네. 저희 거리가 예. 결국 시간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시간에다가 광속을 곱해요. 그러면 그 시간 축이 공간하고 같아지는 거죠. 아, 광속을 일종의 자, 네, 자를 30cm 자같이 이렇게 딱 기준으로 놓고. 를 곱해서 시간하고 공간을 같이 취급을 해요. 상대성 아, 이론에서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시공간이 휜다라고 아. 보통 표현을 하죠. 블랙홀 같은 게 있으면 거기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네.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것.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 이제 다들 상상을 하시죠.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면서요?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워낙에 위트가 많으신 분이어서 되게 다양한 재미있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초대장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지금 라이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방송 라이브에서 제가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여기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한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그거를 미래에서 듣고 누군가 이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봐라 시간 여행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재미있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100억을 준다고요. 저한테 큰 돈입니다. 두 분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과거랑 미래 중에 과거도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는 네. 좀 미래가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년 남짓한 삶 동안만 세상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인류 문명은 발전해 나갈 텐데 어디까지 과학이 발전해 있을지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가는 게 약간 좀 원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경만이라도 해도 좋으니까 네. 미래가 참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로 갔다가 못 돌아온다고 해도? 못 돌아오죠. 가면. 그 생각을 못 했네요. 네. 갔다 와서 후일담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최은미 교수님은요? 저는 딱 요 포인트 때문에 네. 미래로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네. 제가 지금 가면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아무데도 안 갈래요. 아무데도 안 가시고 네. 최은미 교수님.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존경하는 우리 최우미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직접 뵙고 더 많이 배우고 즐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지웅배 교수님이랑 우주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미 교수님, 지웅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